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모 홍보 대행사에서 배포된 기획 보도자료인데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썼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입주량 줄어든다는 얘기 여러분들 모두 한번 들어보셨죠? 얼마나 줄어드냐면 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0만 가구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내년 30만 가구가 붕괴돼서 24만 8천 가구,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또 반토막이 나는 13만 2031가구, 또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반토막이 나서 7만 2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된다고 하네요.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다시 또 반토막이 난다. 이 정도로 입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보고 지금 이 뉴스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입주량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이건 내년부터 뭐 앞으로 입주량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잖아. 한동안 입주 물량 뭐 적다는 얘기는 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이게 서울 뭐 수도권도 아니고 전국 입주 물량 얘기를 가져오면 어떡해? 이 유튜버가 또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비교한 거예요. 아까 전국 입주가 뭐 반토막 이랬죠?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3분의 1 토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 그어놨는데 요 왼쪽이 작년 입주 물량, 여기가 올해 입주 물량. 딱 그래프로 보기에도 확 줄어든 게 보이죠? 감사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 역시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평당 서울 전세 가격이 작년 5월이죠. 1861만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었다가 어느새 이제 서서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작년 2월, 올해 2월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 차이 안 나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2주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반년새 6.5억 오르다니 뭐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아니 서울 입주 물량이 20년새 최저인데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수요자들이 빌라나 뭐 저기 단독주택 같은 데 안 가고 아파트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주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반포 원베일리 같은 데는 반년 사이에 6억 5천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니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6.5억이면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를 사실 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강남 신축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6억 5천이 반년 사이에 오른다. 이 기사 보고 저는 좀 약간 한 케이스만 가지고 한두 건의 거래만 있었는데 이렇게 뭐 기사를 해서 좀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직접 또 찾아봤어요. 제가 직접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호가를 찾아봤었는데 오, 야 이거 진짜네. 전세 뭐 19억 7천, 18억 5천부터 19억 5천 있고요. 23억 뭐 이런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전용 84 기준으로는 한 20억 정도가 평균 가격이다. 기사는 틀린 게 아니었다. 아, 예, 뭐 물량이 뭐 많긴 하죠. 많은데도 20억이다. 평균이.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미칠 듯이 오르는데 아니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월세가 이미 천장을 뚫었죠. 봅시다. 서울 소형 빌라도 월 100만원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용 40 이하 평균 열세 85만원. 전세 사기 파문 뒤에 1년 사이에 14%가 급등했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67만 8천원 하던 게 74만 6천원. 지금은 85만원까지 올랐다. 사실 이 관리비까지 다 하면은 월 100만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게 어떤 정도냐?
전용 40 이하의 빌라입니다. 이 정도면은 1.5룸, 뭐 2룸, 화장실 딸린 뭐 그런 빌라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층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정도가 이 정도에 살고 있어요. 그들의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은 사실 월 100만 원이면 주거 비용만 해도 상당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월 100만 원씩 쓰면은 어디 나가서 데이트를 하기를 하겠습니까?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소형 빌라에서 살아가는데 1.5룸, 2룸 사는데 월 100만 원씩 낸다고 하면은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월세가 올랐으면은 과연 아파트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네, 가져와 봤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 전국 월세 가격은 올해 1월 기준이에요. 전국 월세가 84만 원, 수도권은 108만 1,000원, 지방은 62만 1,000원인데 서울 128만 2,000원까지 갔다. 아파트. 강남 보세요, 여러분. 224만 6,000원. 와, 웬만한 직장인 월급 살살 녹죠. 강남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나는 강남에 직장이 있는데 빨리 출퇴근하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살겠다. 뭐 그냥 뭐 회사에는 무료 봉사하고 뭐 생활비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미쳤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세가 이렇게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영끌에서 샀더니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이 대출 이자는 높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월세 가격이 다 커버를 해주니까 이거 부동산이 다시 돈 되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죠. 예, 보수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이죠. 매물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경매 가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년 4개월이죠.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 낙찰가율이 2022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그리고 강남 3구, 용산구 등의 주요 입지내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감정가격 100%를 상회한 금액에 낙찰이 되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올해부터 입주량이 쭉쭉 줄어든다. 올해는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3분의 1 토막 나고,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까지 쭉쭉쭉 줄어든다. 그렇다 보니까 슬금슬금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미 월세가 너무 많이 치솟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월세 살자니 남는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 전세라도 살아야겠어 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은 야, 전세 살려면은 가격 올려줘, 전세 살겠다는 사람 너 말고도 많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경매, 급매 등 저가 매물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특이점들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또 고수들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사실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한번 좋은 기회를 얻어봐야지, 나도 내 살 집 좀 싼 가격에 팔아보자, 이런 분들이 사실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매는 좀 고수들의 영역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뭐 권리관계 복잡하고 이런 거는 안 건드리면 돼요. 좀 권리관계가 좀 단순하고 해볼 만한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찾으셔도 괜찮고, 급매로 나오는 것들, 저가 매물 나오는 거 있으면은 계속 틈틈이 눈여겨서 시장을 살펴보고 계시다가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면은 실제로 투자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게 전세 값이 이제 쭉쭉쭉쭉 올라오니까 매매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게 매매하기에는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지금 대출 규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또 한 강의를 한번 더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어려운데,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기엔 자금 조달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뭔가 아파트 매매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뭔가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는 뭐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 돈 주고 한 번에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전세가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매매가를 톡톡톡톡 쳐서 같이 올라가는 지지선 역할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출은 안 되고 하면 아마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갭의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중저가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뭐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뉴스 이상의 비하인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